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신색탈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 번째 임무다. 사실 지금 이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정보 중 상당수가 비공개로 이른바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한국일보 지적이 상당히 뼈아플 텐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36시간 동안 허둥지둥됐다. 대통령에게 늑장 보호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보호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당 시간 우리 국민이 살아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과연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는가라는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윤 대통령 조금 전 발언도 과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지켜보겠다, 따져보겠다 이런 발언인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허둥지둥. 사실은 이 사건은 분단과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 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유엔에서도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실시간으로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의 어려움은 국민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구호 조치가 불이행해서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했는지를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권력이라든가 수사 권력이라든가 행정 인력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전례에 비춰서 구호 조치에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냐, 그 국방이나 안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상 가능했었느냐, 이 부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국가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실시간으로 통신선으로 연락을 해서 국민을 구조한 전례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한반도의 정세가 있었느냐는 제가 평가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이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복구해서 이런 국민의 어떤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통신선 복구가 이런 단일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어떤 외교의 문제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서 좀 뒤에 처진 경향이 있어서 뭐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게 지금 뭐 직권남용, 업무상 뭐 배임, 유기 뭐 이런 직무유기 이런 문제로 고소 고발 조치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범죄까지 다룰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본래는 법률적인 인과관계 구조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어떤 공무원들이 있다면 해경 먼저 사실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해경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윗선들의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서훈 장관, 그 윗선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구조상 맞느냐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아 의원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그때 뭐 북한의 만행이 많았습니다.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 도발도 있었고 그 북한의 만행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구조를 하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쏠 줄 알았냐, 뭐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해명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근데 사실 또 보면 통신선이 없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은 김정은의 사과문이라는 통지문이 어떤 경로로 와서 서훈 안보실장이 이거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 있는데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북한 북한 어민들을 북한의 요구로 우리가 돌려보내준 적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첩보 자산이다라는 거 가지고 야당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일이니까 요즘 자꾸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첩보 자산의 수집 과정, 수압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첩보 자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엔 이게 감청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관련한 문건을 다 뭐 봉인을 했으니까 없어졌지만 국방부엔 자료가 남아 있을 거고요. 해경에도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 명칭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점등하는 거. 애기봉 트리. 애기봉. 어.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을 하면 거기 폭파시킨다고 북한이 그랬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도 통신선과 상관없이 전방부대에서는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과 남과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도 저는 이거를 36시간 동안 국가가 그냥 놔뒀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원비어 사건 관련해서 그럼 미국과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통신선이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4강 외교 자꾸 얘기합니다만 중국이라는 매개체도 있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안전하게 돌려주어라라고 중국 정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와 평양과의 직접적인 통신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부속실장이 이걸 들고 뭐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꼭 살아 있건 없건 저는 어디선가는 통신선은 계속 교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가 안보 때문에 혹은 뭐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국가로서, 그다음에 청와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저거예요. 2017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하셨을 당시에 우리 몇 가지 사건 있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여기 광화문 일대 무슨 쿠데타 사건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인도 순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거 진실 규명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국민이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무슨 국가 안보의 문제다 아니면 정쟁으로 몰아간다라고 흐릴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 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